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방정식이라는 거 반갑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이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막 굉장히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수학적인 내용을 풀어 나갈 때 이러한 방정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정식을 배워볼 텐데 그 전에 식사는 하셨죠? 식사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방정식 처음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 자,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규정할 수 있냐면요. 자, AX는 B라는 정체불명의 문자가 또 등장했습니다. 자, 이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1차인지 도대체 뭐가 1인지 숫자 1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차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차수. 자, 우리가 라멘에 넣어 먹는 차슈 아니고요. 차수는 뭐냐면 어떠한 문자가 포함된 이런 식이 있잖아요. 이런 식이 있는데 요 식에서 요 x가 문자라고 하겠습니다. 요 x가 만약에 한 번 곱해지면 x고요. 두 번 곱해지면 뭔가요? x 곱하기 x 해서 x의 제곱이 되죠. 자, 세 번 곱해지면 어떻게 되죠? x 해서 x의 세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차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 문자가 곱해진 수 있잖아요. 요것을 이제 차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차수가 2라는 말은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차수가 3이라고 하는 것은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차수들이 1인 거예요. 1인 차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정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1이냐면요. 바로 최고차항의 차수예요. 최고차항의 차수.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식을 하나 써보죠.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고차항의 식, x에 대해서 최고차항은 바로 ax가 될 겁니다. 자, 이 ax에서 요 개수 있죠. 저 a가 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고 차수는 우리가 1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이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식이 있다고 한다면 최고차항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자, 이 최고차항의 차수가 2. 이런 것은 이제 이어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1차 방정식에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1차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해를 풀 때 AX는 B잖아요. AX는 B. 그러면은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해가 X에 대해서 풀면 요 A를 밑으로 넘기게 되면은 A분의 B다. 자, 그래서 A가 0이 아닌 요 1차 방정식에서는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닌 그 방정식에 대해서는 해가 X는 A분의 B라는 그런 깔끔한 해로 나온다. 왜냐면은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도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배워볼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0이고요. A는 0이고 B가 만약에 0이 아닙니다.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대로 적어 볼게요. A가 일단 0입니다.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숫자 2라고 해볼까요?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숫자에 어떤 미지수에 0을 곱했을 때 2가 나오는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무엇을 곱하든지 다 0 곱하기 5는 0이죠. 0 곱하기 10은 0이죠. 0 곱하기 100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방정식은 해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은 불능 방정식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불능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케이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자, A가 0이고요. B도 0입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대입을 해보죠.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A가 0이래요. 0 곱하기 X가 0이랍니다. 자, 우리가 0이라는 숫자에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0이 되죠. 그러면 0 곱하기 1은 0이죠. 0 곱하기 5는 0이죠. 0 곱하기 100도 0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 X라고 하는 것은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라고 해서 이거는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예시를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예시를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이제 이런 예시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12라는 그런 1차 방정식과 같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x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죠. x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을 구하기 전에 어떤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x에 관한 식을 다 왼쪽에다 몰고요. x가 없는 식을 우측에다 몰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에서 등호를 넘어오게 되면은 요 부호가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x로 바뀌고 는 8이 넘어가면 반전되고요. 부호가 그러면은 12 빼기 8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요 값은 x가 나오고요. 그러면 x는 12 빼기 8은 4죠. 4.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x는 4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두 번째 예시는 5x-3은 5x-4라는 식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지 간에 요 뒤에 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x를 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 좌측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같나요? 다르죠. 그래서 요 방정식은 풀 수 없다. 풀 수 없다. 또는 해가 없다라고 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 볼게요. 세 번째 예시는 2x-2는 2x-2다.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x에다가 무슨 숫자를 대입하든지 간에 요 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고요. 여기다 x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자, 결국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와 같으니까 요 식은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괜찮으신가요? 이게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 자, 이렇게 쭉 지우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적고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좀 보려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다. 즉 최고차항의 차수가 2라는 그런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 2차 방정식은 차수가 2이기 때문에 근도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 방정식을 풀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알아내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쉬운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다가 이거는 내가 아는 그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라고 좀 쉽게 판단이 되시면은 위에 걸로 푸시면 되고, 약간 무리수 같은 거 있죠. 루트 7, 뭐 루트 13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복잡하다, 포함이 된 것 같다, 허수가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본격적으로 예시를 풀어드릴 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으로 풀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근의 공식에 의한 해법을 한번 볼게요. 요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여기서 밑에다 적으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우리는 방정식의 목적이 뭐예요? 이 해를 구하는 거죠. 이 x를 구하는 게 우리 방정식을 푸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의 공식에 따라서 x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이 공식은 중요합니다. 자, b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죠? 어떤 건 지금 근이 두 개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려드린 겁니다. 작성해 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거는 이러한 형태의 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이러한 형태 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 결국 공식을 완성시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루트 근호 씌우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에 의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식에 표시해 드린 듯이 a, b, c는 각 차수의 개수고요. 요거는 이제 차수가 2인 개수가 a고 차수가 1인 것은 b, 그리고 상수는 c로 취급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각각 가운데 거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거 풀마, 그리고 가운데 거에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양쪽에 있는 ac, 그 다음에 루트 씌워주고요. 분모에는 이 a가 온 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아신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요 가운데 있는 거 차수가 1인 개수 있잖아요. 여기가 b잖아요. 그런데 요 b가 만약에 짝수예요. 짝수. 뭐 2, 4, 6, 8, 10 짝수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식이 변형되냐면, 자, x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짝수 근의 공식이라 해서 짝수 공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b가 짝수인데 이것을 우리가 b의 다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의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다시 b의 다시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b의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아까 전에 4ac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어떤 것이 위치하냐면, 자, a만 위치합니다. 자, 이게 짝수 근의 공식이에요. 짝수 공식.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본적으로 아시되 이 짝수의 짝수 공식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에 있는 게 지금 2개의 예시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더해서 이 짝수 공식을 이용하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식과 요 근의 공식을 이용한 방식 두 가지로 풀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로 요거를 한번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으로 각각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는 어떻게 푸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x 앞에 있는 숫자 없죠?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x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거 2가 곱했을 때 2가 되는 거 뭐가 있죠? 1이나 2 이렇게 곱해도 되고, 또는 2나 1 이렇게 곱해도 되죠. 1, 2는 2, x 곱하기 x는 x제곱. 자, 그 다음에 크로스를 합니다. 자, 크로스를 해서 더했는데 요 가운데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가운데가 3x입니다. 3x. 그러면 여기 이렇게 더하면은 2x고요. 플러스 이렇게 사이드 크로스를 하면은 x네요. 자, 이거 다 더했더니 3x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요것은 바로 x 플러스 1 괄호 치고 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근을 어떻게 구할까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0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 0이어야 돼요. 먼저. 그러면 x는 뭐가 되나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첫 번째 근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근 볼게요. 자, x 플러스 2가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정식에서는 근이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인 근의 공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근의 공식으로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그대로 공식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x는 가운데 뭐예요? 가운데가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가운데 제곱하면은 9죠. 3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3이죠. 9 빼기, 자, 4 곱하기 1이, a가 어디죠? 1이죠. 1. 그 다음에 c가 어디죠? 2입니다. 자, 2. 자,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2a인데 a가 1이니까 여기는 2가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9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2를 빼니까 루트 1이네요. 루트 1은 그냥 1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2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는 x의 첫 번째 근 그리고 x의 두 번째 근으로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는 플러스일 때 부호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리고 분모는 2. 자, 이러면은 마이너스 2에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2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니까요. 자, 그러면 위에서 구한 요것과 요것 그리고 근의 공식으로 구한 요것과 요것 비교하면 근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학습하시다 보면은 요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렇게 근의 공식 말고 인수분해로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식이 복잡하다 싶으면 근의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기를 예제 1번을 답만 적을게요. 답만 다시 적고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답이 뭐였나요?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보시면은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래요. 자, 이게 딱 봐도 조금 복잡해 보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근의 공식으로 한번 볼게요.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가운데 거의 반전, 부호 반전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거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8이고 거기에 4를 곱하면 3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2 곱하기 2니까 여기는 4가 되네요. 4.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9 빼기 32는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4. 자, 여기서 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루트 안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오죠? 이거 정상적인 수인가요? 정상적인 수는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허수라고 부르죠. 지난 차시에서 배웠던 복소수에서 이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로 취급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3, 이거 루트 마이너스 23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놀랍게도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20 다시 루트 23의 i는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4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은 하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3i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3i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예시 볼게요. 세 번째 예시.
두 번째는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23 i 그리고 4 이렇게 구했고요. 세 번째 예시 볼게요. 세 번째 예시는 이건 제가 만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0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 짝수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얼마나 또 간단하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x는 마이너스 b 프라임입니다. b 다시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절반이라는 소리죠. 짝수니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b인데 여기가 이미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1이 되고요. 1 풀마 루트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이에요. 그럼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의 aC인데 c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은 부호가 반전되고 여기는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계수 최고 차항의 계수 a가 1이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건 결국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7,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7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이게 예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한번 볼게요. 판별식. 푸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멈추셔서 문제를 한번 풀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에요.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을 좀 판단하는데 좀 신경을 쓰는 건데요. 근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두 개의 근이 있죠. 근데 아까 전에는 두 개의 근을 구할 때 어떤 2차 방정식은 실근이 나왔죠. 실수. 그런데 어떤 2차 방정식은 아까 허수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 계산을 통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주어졌을 때 자, 첫 번째 경우는 이 가운데를 먼저 제곱합니다. 아까 전에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은 가운데 거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크다면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것이 판별식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첫 번째를 봤을 때 아까 전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근이 어떻게 나왔죠?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러면은 한번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잖아요. 가운데 제곱하면 9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해도 8입니다. 자, 이거 1이잖아요. 1. 9 빼기 8은 1이잖아요. 이게 0보다 큰가요? 크죠. 그래서 우리가 근을 구했을 때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은 증명을 했고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성질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과 같을 때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중근이에요. 중근.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다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수분해를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x 2 크로스 그래서 x 플러스 2는 0인데 우리가 이 x 플러스 2가 중복되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쪽이 0이거나 이쪽이 0이어야 되는데 둘 다 어떤 조건이에요? x가 마이너스 2여야만 요 조건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요 방정식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x가 마이너스 2인 것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복된 근이다 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을 했을 때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중근이다. 그래서 방금 전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적용을 해보면 가운데 거 제곱하면 16이었죠. 그 다음에 양쪽에 4ac 하면은 마찬가지로 16이 나오고 이게 결국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숫자가 조금 이상하네요. 다시.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냐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시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아까 전에 했던 거.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4는 0이다. 그런데 b제곱 마이너스 4h를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거 제곱하면 9죠. 마이너스 2, 4, 8, 8, 4, 32.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나요? 마이너스 23이 나왔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아까 근이 어떻게 나왔나요? 바로 4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23i라는 그런 허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이렇게 판별식만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허근인지 또는 중근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판별식이고요. 사실 요거 알아낸 사람 상 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판별식 이렇게 끝냈고 이어서 연립방정식을 한번 보시죠. 연립방정식. 자, 지우고 네 번째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이제까지 배운 방정식 있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차수가 3이면 3차 방정식이고요. 그런 방정식을 두 개 이상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 1차 방정식을 예로 들게요. 5x 플러스 3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4x 플러스 2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사실 방금 제가 실수한 게 여기다 y를 안 붙였어요. y를 붙여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5x 플러스 3은 0이래요. 그럼 요 식에서 요것만 가지고 x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1차 방정식인데 5x 플러스 3y는 0이래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라고 하거든요. 모르는 수를. 요 미지수가 x와 y인데 식이 지금 하나잖아요. 식이 하나인데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못 풉니다. 이 식은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식이 두 개면 미지수가 두 개 이하여야 되고요. 식이 세 개면 미지수가 세 개 이하 또는 세 개여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는 예시처럼 5x 플러스 2y는 12. 자, 이게 2x 플러스 4y는 8. 요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방정식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트가 있을 때 우리는 각각 x와 y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지금 보시면요. 식이 하나, 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가 몇 개예요? 모르는 수가 xy 그리고 xy. 식도 두 개, 미지수도 두 개. 그러면은 요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최소공배수 기억나시죠? 최소공배수 기억나실 텐데요. 요 식을 비교해서 요 미지수의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춰줘서 이것을 속어 또는 다른 것으로 뭐 치환을 하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식을 1번, 아래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맨 처음에는 여기 있는 걸 한번 맞춰 볼게요. 요 앞에 있는 거. 자, 요게 1번.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 맞추는 과정. 요거를 한번 두 번째로 풀이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1번 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앞에 있는 거 맞추려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는 5고 하나는 2인데 이거의 최소 공배수가 뭘까요? 5 곱하기 2는 10이죠. 그러면은 5가 10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2를 해야 1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10x로 했을 때 이게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요 뒤에도 같이 2가 곱해져야 되고 4y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우변에 있는 것도 2가 곱해져서
4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밑에도 맞춰볼게요. 위에를 10으로 맞췄으니까 밑에도 10을 맞추려면 여기에 5를 곱해주고요. 더하기 여기다 5를 곱하면 20y 그리고 여기다 5를 곱하면 40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빼줄 거예요. 어떻게 빼냐면 자, 이렇게 니은자로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해줄게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10x에서 10x를 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워지죠. 그쵸? 그러면 4y에서 마이너스 20y예요. 그러면 뭐가 남나요? 마이너스 16y가 남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24에서 빼기 40을 뺀대요. 24에서 40 빼면 마이너스 16이네요. 그러면 y는 1을 곱하면 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y가 1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럼 이 y를 2를 어디다가 쓰느냐면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든 여기다 대입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데다 위에 있는 데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5x 플러스 y가 1이라고 했으니까 2y면 2죠. 자, 2는 12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면 2를 넘기고 5x는 12라는 값을 도출해 냈을 때 x는 2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x는 2, y는 1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요 뒤에 거를 한번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와 4가 공통된 거 최소 공배수 뭐죠? 4죠. 4. 왜냐면은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1은 4니까 가장 빨리 공배수가 되는 게 4입니다. 그러면은 위에를 4y로 맞춰주기 위해서 각각의 2를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죠. 자, 5 곱하기 2는 10이고요. 그리고 여기 4y고 플러스는 24. 2를 곱하니까 2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여기 기존에 4였잖아요. 그럼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2x 플러스 4y는 8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주게 돼요. 그러면은 4y와 4y가 지워지게 되고요. 그쵸? 그러면 10에서 2 빼면 8x고 여기 24에서 8을 빼면 16이 됩니다. 그러면은 x가 얼마 되죠? x는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구했던 거랑 똑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x는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든 아니면 여기다 대입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밑에다 대입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x를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4y는 얼마예요? 8이잖아요. 그러면 이 4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은 4y는 4네요. 그래서 y는 1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요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통해서 둘 다 x는 2, y는 1이라는 값을 공통적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을 푸신다면은 둘 중에 좀 쉬워 보이는 숫자 있잖아요. 사실 두 번째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 이런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연립방정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바로 직선 방정식입니다. 직선 방정식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좀 나타낼 때 직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y는 m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요 b라는 것을 y절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m이라고 하는 것을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있어요. x축. 그 다음에 y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y는 2x 플러스 2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2예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지금 2죠. 기울기가 2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예요? 똑같이 2입니다.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x가 0일 때 y축의 값을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x에다 0을 집어넣을게요. 여기 원점이죠. x가 0일 때 y가 2라고 합니다. 2.
자, 여기가 y절편이에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잖아요. 그쵸? 기울기가 2인데 결국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하는 것은 x축이 1만큼 가면 y축은 2만큼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 기울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선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먼저 직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x절편이라는 것도 구해야 돼요. 우리가 y절편은 뭐라고 했어요? x가 0일 때 y축 값이죠.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 y에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2가 0이래요. 그럼 x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 지점을 표현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지점을 점을 찍고요. 여기를 직선으로 이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y는 2x 플러스 2라는 그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예시를 조금 볼게요. 이거 말고도 하나 예시를 더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그릴 거냐면요. 한번 그려보세요. y는 5x 플러스 5라는 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멈추시고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y절편이 먼저 5입니다. 그러면은 x가 0일 때 y가 5래요. 자, 여기를 5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면 y에다 0을 집어넣어야 되고 결국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 요 두 지점을 잇는 거니까 직선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프는요.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차시의 마지막인 원의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자, 정말 잘 오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익히는 게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입니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이거든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자, 이게 또 정체불명의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제가 먼저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이게 뭘까요? x축이죠. x축. 자, 그 다음에 요게 뭘까요? y축이죠. 축이라는 말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방정식이 있어요. 요 방정식을 요 그래프에 표현을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요. 자, 어떤 지점을 제가 찍었어요. 그럼 보시면은 a가 x쪽이 있죠. 그래서 점을 찍었을 때 요 방정식을 해석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원의 중심이 딱 가운데 있죠. 중심이 a, b 그러니까 a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a, 그리고 b 중심이 a, b인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딱 봤을 때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형태가 된다면은 요 방정식은 원의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풀어보면은 맨 처음에 이것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를 가져와 봤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딱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뭔가요? 요 방정식은 중심이 a는 0이고 b도 0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반지름이 r의 제곱이니까 뭘 제곱해야 25가 되죠? 바로 5의 제곱을 해야 25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원점인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 예시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6이랍니다. 16. 이건 한번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이렇게 x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y축을 그렸습니다. 여기 x예요. 여기는 원점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중심이 마이너스 3,0인 원의 반지름이 4죠. 4인 원의 방정식이구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래요. y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이 x축이 되고 마이너스 3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3. 됐죠? 자, 마이너스 3에 0, 여기가 중심이래요. 여기가 중심인 원의 반지름이 4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원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어이구,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거 원입니다. 원. 풍선 아니에요, 여러분. 원이에요, 원. 자, 그래서 요 반지름, 이거 좀 불편하니까 다시 그리죠. 제가 봐도 원을 너무 못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면. 자, 원의 반지름이 4이고 그리고 중심이 마이너스 3,0인 그런 원의 방정식이 요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래프 안 그리고 해석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해볼까요? example 3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그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이런 방정식인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우측에는 또 0이고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자, 이런 거는 조금 응용인데요. 한번 제가 식을 바꿔볼게요. 똑같이 x제곱 플러스 4x를 쓰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플러스 4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엉뚱한 숫자 4를 더했으니까 4를 빼줘 볼게요.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눠서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저것으로 바꿔주기 위해 플러스 9를 해주고 또 엉뚱한 숫자를 더했으니까 빼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와 그리고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새로 등장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여기 괄호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괄호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거 전개해 보세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하면은 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12가 남았죠. 그럼 요것을 다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5가 남고요. 우측에는 우변에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25라는 식이 나오죠. 그러면 25는 어떻게 되나요? 25라는 것은 결국 5의 제곱이니까 이 방정식은 요 길고 복잡한 방정식은 결국에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 원의 반지름이 5인 그런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까지 공부해봤습니다. 방정식이 조금 접하셨을 때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존에 아셨던 분들은 조금 다시 개념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다음 영상,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